와, 무슨 시간? 통합사회 시간이다. 와, 네, 반가워요. 싹쓸이 통합사회 박종호 선생님입니다. 또 수업을 기다리고 오셨군요. 두근두근 거림이 벌써 저한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보고 가야지. 뭐죠? 정호박 very easy는 항상 짚고 넘어갈 거예요. very easy. 쉽다.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사회가 쉽다. 묻자. 네, 오늘은 드디어 첫 번째 주제 세계화에 따른 변화를 끝내고 두 번째 주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와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작다 오늘. 텐션 좀 올려야죠. 네. 먼저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와 평화를 위한 노력 첫 번째 주제 국제 갈등과 협력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가장 큰 틀이 뭐였나요? 가장 먼저 배웠던 세계화죠. 네, 그 세계화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네, 당연히 관련되어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챙기는 개별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 의존도가 증대해서 국제 협력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한 틀로 말하자면 세계화의 흐름이 진행되면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갈등이 발생하였고 또 그러한 갈등 속에서도 상호 의존도가 있어서 협력을 맺으려 하는 그런 갈등과 협력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 깔끔하게 설명했네요. 중요한 거는 갈등과 협력이 동시에 진행된다.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갈등이 발생하고 또한 협력도 진행되고 있어서 동시에 진행된다. 네, 좋고요. 근데 이 갈등이 먼저 갈등부터 살펴볼 건데 첫 번째 다른 색깔로 드릴게요. 첫 번째 국제 갈등의 양상과 원인 전개를 살펴볼 거예요. 갈등의 양상이 몇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묶어서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였다. 이런 자원, 영토, 민족, 인종, 종교, 인권, 속도 하나. 이러한 다양한 양상으로 갈등이 발생한다. 그 다양한 양상이면 일단 말 자체가 원인이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보다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계속 말했죠.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양상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양상. 네. 이런 것이 또 뭐죠? 또 키포인트.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양상. 그러니까 자원 문제일 수도 있고, 민족 문제일 수도 있고, 인종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세 가지 문제가 합쳐져서 발생하는 갈등일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좋고요. 네. 근데 이 갈등이 어느 한 국가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계 사회에서 한 국가만 노력한다고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쵸?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국제 갈등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국제 갈등이 지구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겠죠? 세계와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갈등은 한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 세계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구촌 전체의 문제로 보아야겠죠. 이러한 국제 갈등에 있어서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해결 방안은 노란색으로 잘 안 보이게. 일단 가장 첫 번째, 대화와 양보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해결되면 뭐 터무니없이 해결된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너무 쉽게 해결되다 보니까. 제 수업처럼. very easy.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이렇게 평화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뭐 저번 시간에 계속 언급한 적이 있었던 걸 기억하지만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더 상세하게 배울 거예요. 국가 간의 연합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럴 때 왜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냐? 한 정부의 해결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부 간 대립이 극심할 경우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가 갈등 조정자 역할을 담당한다. 이건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법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 모색. 국제법이 뭔가요, 선생님? 페이지 252쪽 국제법 상세하게 교과서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또 선생님이 또 말해줘야죠. 국가 간의 협의에 따라 국가 간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국제사회의 법률. 선생님, 교과서 그대로 읽으셨는데요? 네, 맞아요. 그냥 국가 간의 협의에서 계약을 맺은 거죠. 법을 세운 거예요. 너희 다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저희끼리 지켜야 할 법은 없지만, 법은 없죠, 저희끼리는. 하지만 국가 간에 법을 세워서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을게. 이렇게 국제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제법을 같이 살펴보기 위해서 교과서에 남국조약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선생님이 또 PPT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남국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뭐예요? 첫 번째, 학생 말해봐요. 눈. 그쵸, 눈. 두 번째, 네, 들려요. 춥다. 춥다. 세 번째, 북극곰? 남극인데, 뭐, 북극곰이야. 세 번째, 펭귄. 그쵸. 다 들려요. 혼자 뭐 하세요? 네, 혼자 놀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귀여운 펭귄들이 남극에서 살고 있죠. 선생님, 이 옆에 사진은 뭐예요? 네, 유명하죠. 펭수. 선생님 한 번씩 팽바 하는 거. 남극, 그 펭귄이 누구처럼 귀엽다고요? 선생님? 뭐지, 신선한 뻔뻔함을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뻔뻔하다고요? 학생들도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해. 뻔뻔하지 않으시려면. 네. 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또 살짝 준비했고요. 네, 남국조약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남국조약, 국제협약이죠. 국제법에 의한 협약. 남국지역을 평화 목적에만 이용하고 평화 목적, 갈등이 있었나 봐요. 네. 과학 연구의 자유와 협력을 약속하기 위한 것으로서 누구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누구도 영유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남극은 우리 지구촌 전 세계 사람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주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연구와 평화의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이 남극에서 연구 활동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사진 보시면 네, 저희가 먼저 지었던 세종 과학기지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열심히 이 추운 곳에서 연구하시는 연구원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다른 곳이고, 네, 장보고 기지입니다. 우리나라 남극에 두 가지의 기지가 있어요.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 기지. 열심히 세종과학기지, 장보고 뭐 과학기지 써주죠. 네, 이렇게 열심히 저희 인류를 위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인류는 발전한다. 빨리 코로나 약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국제협약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국제법에 의한 이렇게 세계적으로 또 국제 갈등이 있었다고 설명했었죠. 네, 맞아요. 이제 갈등, 분쟁, 그 갈등을 통한 분쟁 지역들을 살펴볼 건데 교과서 몇 쪽? 253쪽. 왜 안쓰안 지우고 미안해요. 요 3쪽
보시면 첫 번째, 네, 벨기에의 언어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네, 벨기에 유럽에 있는 나라 아시죠? 네, 유럽에 있습니다. 근데 이 벨기에는 어떠한 언어 문제가 있냐면 북부 사람들은 네덜란드어를 쓰고 남부는 프랑스어를 쓴다고 해요. 네덜란드어를 쓰는 인구가 한 인구 전체의 60% 정도 된다고 하고요. 프랑스어를 쓰는 인구가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남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으면 뭐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1% 정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쪽은 비중이 적죠. 그래서 이렇게 두 남부와 북부가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지역 감정이 심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지역 갈등 중에 지역 갈등 그 세 개의 갈등 문제 중에 언어적인 부분이었고 두 번째 민족과 종교 갈등. 네,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에서 발생한 건데요. 네, 옛날에 유고슬라비아라는 연방 공화국이 있었어요. 네, 러시아 옆에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등 6개 공화국이 합쳐져 있었던 것이 연방공화국인데 이게 해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 연방이다 보니까 국가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믿을 수가 있었겠죠. 종족도 달랐고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에서 서로 민족 간의 전쟁이 발생해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재밌죠, 세계지도.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있다는 것. 지리는 재밌다. 사회는 재밌다. 그래서 한번 설명하면 very easy. 선생님 그만하세요. 네. 네. 세 번째, 이제 또 자원 갈등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카스피해라는 지역인데요. 네. 카스피해 지역은 저희 나라보다 2배나 되는 면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카스피해 해를 제가 한번 그리자면 저희 나라 3배니 그렇게 카스피해 연안이 있습니다. 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근데 주변 나라들이 이렇게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저희 축구 상대 항상 이란이라는 나라가 옆에 있고요. 여기는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지역이 있고 여기는 카자흐스탄. 이름 왜 이렇게 어렵죠? 여기는 러시아. 이렇게 5국가가 이 연안에 대해서 배치하고 있어요. 다 지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스피해 지역이 또 우리나라 2배 되는 면적인데 세계 3위의 매장량, 뭐 석유, 천연가스 등이 안에 매장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연안을 갖고 싶겠죠, 나라들이. 그래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또 여기서는 또 종교 갈등이 대표적으로 있겠죠. 항상 나오죠. 민족 종교 갈등과 또 종교 갈등. 카슈미르 지역이라는 지역인데 카슈미르 지역은 인도와 파키스탄 지역 근방에 있습니다. 이 카슈미르 지역은 원래 인도가 원래 힌두교잖아요. 종교 문제죠.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 카슈미르 지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파키스탄으로 가야 하지만 가장 높은 1등이 있죠. 저희 나라 지금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자기는 힌두교로 편승을 시킵니다. 카슈미르 지역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네. 우리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데 힌두교를 편성하면 어떻게? 우리 대부분은 70%는 이슬람교인데 너희 30%인데 왜 너희 대표가 힌두교라고 힌두교를 보느냐? 이렇게 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등은 진행 중이라는 것이 참 슬픈 현실이죠. 저희 나라도 큰가. 그래서 그만할게요. 또 이렇게 세계의 주요 분쟁 지역을 봤는데 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부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재밌는 시간. 네. 북아일랜드 분쟁. 네. 영국 다들 좋아하시죠? 신사의 나라. 선생님 같은 젠틀맨이래. 영어 어렵다. 이에요. 젠틀맨. 영국 발음으로 젠틀맨. 좋아요. 신사의 나라 영국도 문제가 있습니다.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위에 있는 북아일랜드인데요. 여기는 아일랜드 땅이 아니라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이죠. 왕국 국가.
영국은 여러 가지, 여기 웨일즈, 여기 옆에는 스코틀랜드, 위에는 북아일랜드, 영국, 이 네 가지의 연방이 있는 것이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입니다. 근데 너무 똑똑합니다. 지리를 잘 알았을 때. 네, 16세기에 영국, 옛날에 영국이 이 아일랜드를 지배했어요. 근데 이때 종교가 서로 달랐는데 이렇게 지내오다가 이 아일랜드만 따로 공화국을 설립해버려. 이 북아일랜드 쪽은 붕 떠버린 거야. 그쵸? 그래서 독립을 못해가지고 이쪽 종교 달랐던 사람들끼리 대치가 되고, 그래서 여기 안에 북아일랜드 안에 너무 깨르냐. 다음에 수업 시간에 대면 수업 때 한번 그림으로 그려줄게요. 네. 여기 벨파스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랬냐, 우리나라처럼 483처럼 장벽을 세워요. 383하고 다르죠. 하지만 장벽을 세워서 이 왼쪽은 뭐 신교도 사람들이 살고 오른쪽은 구교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종교적으로 장벽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장벽을 6개월 동안만 세워놓으려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와그라들려고 이제 좀 완화시키려고 지었지만 갈등이 점점 더 발전해서 지금 장벽이 더 커졌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벨파스트 협정이라고 있는데 국제적인 협약 중에 하나예요. 뭐 이건 알아두기만 하면 되시니까 뭐 필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벨파스트 협정을 통해서 국제 협약을 통해 뭐 분쟁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필기하실 필요는 없고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네, 또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 인구 엄청 많은 지역 있죠. 또 세계 자원도 풍부하고 이쪽 지역도 300여 개의 부족이 있대요. 안 보인다. 300 하면 뭐 스파르타 그거 아니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 또 남부, 중부, 북부 지역마다 또 분쟁이 있다는 잘해요. 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 여기도 종교 문제인데요. 팔레스타인은 이슬람, 이스라엘은 유대교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팔레스타인이 있던 데를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면서 게다가 이 가자지구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작은 지역 하나로 우리 땅이다, 누구 땅이다 이렇게 해서 막 가자지구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인 분쟁이 있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티베트, 중국과 티베트 지역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중국이 티베트 우리 땅이다. 옛날부터 이렇게 하지만 티베트는 우리끼리의 나라였었다. 이렇게 하면서 독립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었고, 가장 유명한 달라이라마,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저희 나라 김대중 대통령처럼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명한 사람이 있는 달라이라마 통해서 뭐 비폭력 독립운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종교적 문제도 있고 또 지역 중국은 많은 민족들이 있죠. 민족 간 분쟁이 있다. 이렇게 세계는 아직도 분쟁이 있고 이 분쟁을 막기 위해서 분쟁이 있으면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분쟁이 생기겠죠. 있는데 이것을 또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국제협약 같은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는 이렇게 해서 굴러간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빨리 우리 화해하자. 너희 화해하는 눈빛 맞니? 빨리 웃어. 화해하자. 저희도 빨리 화해해요. 재밌는 수업으로. 네, 오늘 수업도 좀 길었나요? 빨리 끝내려고 노력했는데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끝내드릴게요. 으아! 빨리 공부하세요. 으아! Very easy. 정화 정답.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